안녕하세요, 주간부부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해볼 차량은 바로 제 옆에 있는 위네바고 퓨즈 23A라는 차량입니다. 위네바고 퓨즈 23A는 국내에 베른에서 공식적으로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는 차량인데요. 베른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존의 에이스 캠퍼와 카라반 테일이 합작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위네바고라는 회사를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 이 차량을 리뷰하는 게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미국식 모터홈을 좋아하시고 7m급의 대형 클래스 C 모터홈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 차량입니다. 저와 함께 퓨즈 23A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의 가격과 재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퓨즈 23A는 베른에 한 대가 남아있는 차량이라서 상당히 파격적인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계신데요. 이 차량의 가격은 부가세와 개소세를 모두 포함해서 1억 2,500만 원입니다. 한 가지 참고하실 것은 이 퓨즈 23A는 2020년형 모델이고요. 현재 누적 주행거리가 260km 정도 된다는 것은 감안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모터홈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고,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모터홈 가격이 많이 상승해 있기 때문에 현재 국내에서 구매할 수 있는 미국 모터홈들의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요. 1억 2,500만 원이란 가격 자체는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금액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차량의 재원입니다. 먼저 이 차량의 베이스 차량부터 설명을 드리면 포드 트랜짓의 350HD 가솔린 차량을 사용하고 있고요. 차량의 엔진은 3700cc V6 가솔린 엔진이고요. 275마력의 36.9토크고 후륜구동 차량이고 6단 자동 변속기를 적용을 했고, 연비는 공인 연비는 7km 정도 되는데 실주행했을 때는 5km/L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종 보통면허로 운전 가능하다는 것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차량의 길이는 7315mm, 폭은 2316mm, 높이는 3108mm고요. 휠베이스는 3962mm입니다. 차량에 적용된 주행과 안전 관련 사양에는 일반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운전석과 조수석에 듀얼 에어백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차선 이탈 경고 알림 기능까지 적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그럼 차량의 전면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차량의 전면부에서 보이는 것은 상단에 있는 벙커베드일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벙커베드, 사람이 잘 수 있는 공간은 아니고요. 저 벙커 공간은 멀티미디어 관련 TV와 그리고 오디오 관련된 것과 수납 공간이 마련된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벙커베드보다 좀 더 날렵한 모양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주행하실 때 주행풍에 있어서도 좀 더 좋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조수석 쪽 측면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이드미러부터 살펴볼 텐데요. 사이드미러는 보시다시피 일반 미러와 관광미러 두 개가 적용되어 있는 사이드미러고요. 기본적으로 열선이 내장되어 있고 안에서 전동으로 조절하실 수 있는 타입이고, 접는 것은 이렇게 수동으로 접으실 수 있는 사이드미러입니다. 네, 그리고 타이어를 살펴보면 앞 타이어, 뒷 타이어 동일하게 195에 75에 R16C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고요. 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알루미늄 휠이 기본적으로 제공되게 됩니다. 그리고 차량의 출입문에는 이렇게 사이드 스텝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문을 열고 올라간다고 생각했을 때 높이가 35cm 정도 돼서 일반적으로 40cm 이상이 됐을 때 오르고 내릴 때 좀 높게 느껴질 수 있는데 상당히 오르고 내리시기에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출입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입문을 이렇게 열어보면 이렇게 전동 사이드 스텝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사이드 스텝까지의 높이는 23cm 정도 되고 안쪽에 손잡이도 따로 마련되어 있어서 어린이나 노약자분들도 오르고 내리시기에 불편함 없이 배려되어 있는 것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출입문 상단에는 또 LED 등이 마련되어 있어서 이것을 밝게 비춰주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 사용하시기에 부족함 없을 것 같고, 차량의 모기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별도의 도어로 되어 있는 타입이라서 이렇게 닫아놓고 사용하시면 모기 들어오지 않도록 하실 수 있는 것도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차량의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두 개의 스피커가 마련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것은 차량에 있는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통해서 음악을 틀었을 때 외부의 음악이 들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일반 유럽식 모터홈이나 국내 모터홈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이렇게 스피커를 장착해 놓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미국식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캠핑 문화가 그러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외부에 이렇게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음악 듣거나 하실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스피커 두 개가 차량의 측면에 설치되어 있는 것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차량의 측면 쪽에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실 어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퓨즈 13A에는 전동 어닝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16피트 길이, 4.87m 길이의 전동 어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전동 어닝을 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닝을 펴봤는데요. 이 어닝은 케어프리사의 어닝인데 상당한 강점이 있는 어닝입니다. 어닝이 암리스트 타입이라서 이렇게 별도의 다리를 내리실 필요 없이 돼 있고요. 모션 센서가 기본적으로 탑재가 돼 있어서 강풍이 불거나 했을 때 어닝이 흔들리게 되면 자동으로 접어주는 기능도 가지고 있는 어닝입니다. 현재는 여기 공간이 좁아서 전체적으로 펴지 않았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 없지만 LED 등도 안쪽으로 마련이 돼 있어서 안쪽에서 캠핑을 하신다고 생각하셨을 때 안쪽에 조명도 마련되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어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입문 옆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110V 단자 두 개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외부에서 전기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차량의 전기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미국 차량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10V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국내에서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220V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출고 가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200만 원 정도의 전기 작업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전기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차량에는 AGM 배터리만 적용이 되어 있는데 베른에서 600Ah의 인산철 배터리를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시게 되고 차량에 적용되어 있는 기본 인버터 사양은 1kW고 100W짜리 태양광 판넬 두 개가 있어서 총 200W의 태양광이 마련되어 있고요. 주행 충전기, 한전 충전기 등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옵션 작업을 통해서 추가로 설치가 되게 되고 이 차량은 또 미국식답게 발전기가 내장되어 있는데요. 커민스사의 오난 큐지 2500 발전기가 있어서 2.5kW의 용량을 만들어내는 발전기고 이 발전기는 차량의 연료인 가솔린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통에서 가스를 통해서 발전을 하는 발전기입니다. 발전기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업 트랜스포머와 다운 트랜스포머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그래서 배터리를 충전할 수도 있고 차량 내에서 220V를 사용할 때도 이 발전기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0V 단자 옆으로는 이렇게 TV를 연결할 수 있는 단자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미국에서 사용할 때 많이 사용하는 단자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특별히 사용하실 일은 많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보시면 히터의 흡배기구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또 이 차량에 적용된 난방 시스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히터의 제조사는 서버벤이고 히터의 용량은 2만 BTU, 국내에서 익숙한 킬로와트 단위로 바꾸면 5.86kW 정도 되는 난방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프루마 콤비 6의 최대 열량이 6kW인 것을 감안한다면 거의 비슷한 용량의 히터 용량이라고 보시면 되고 차량의 사이즈를 감안했을 때 충분한 사이즈의 히터가 제공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버벤 히터 같은 경우에는 난방만 담당하기 때문에 이 차량에는 도메틱 온수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벤의 히터는 가스를 통해서 작동하는 방식인데요. 그래서 차량의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가스통이 내장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가스통 용량은 49L, 20kg 정도의 용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사용하실 때 가스통을 가지고 가서 충전하시는 것과 달리 차량에 내장되어 있는 방식이라서 일반 차량용 가스를 충전해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차량의 가스 같은 경우에는 부탄의 비율이 좀 높기 때문에 겨울철에 온도가 낮아지면 기화가 잘 안 돼서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전기 패드 등으로 온도를 높여주는 기능 자체가 없기 때문에 베른에서는 충전용 가스통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화장실 공간 쪽에 라인을 하나 뽑아 주신다고 하는데요. 5kg의 가스통까지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점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보시면 차량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AGM 배터리가 있는데요. 현재 이 차량에는 600Ah의 인산철 배터리가 탑재될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될 정도의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량의 뒤쪽을 보시면 두 개의 수납함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유네버그 퓨즈 23A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7m 이상급 되는 모터홈들이 가지고 있는 대형 수납함이 없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짐을 많이 수납하시고자 하는 분들께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두 개의 수납함을 최대한 마련해 놔서 일반 캠핑용 짐들 정도는 실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수납함을 한번 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를 열어보시면 안쪽으로 청수 탱크가 자리하고 있어서 공간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일반 캠핑용 의자나 그런 것들은 수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좀 더 큰 수납함이 마련되어 있어서 짐들 수납하시기에 부족함 없도록 되어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청수 주입구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청수통이 있고 청수 주입구가 여기 마련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차량에 적용된 물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에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청수통의 용량은 102L 정도 되고요. 온수통의 저장 용량이 23L 정도 돼서 총 청수통 용량은 125L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오수통의 용량은 151L고 블랙탱크의 용량은 160
53리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터 단위가 딱 0 단위로 끊어지지 않고 1리터, 2리터 막 이렇게 나오게 될 텐데, 차량이 미국 차량이다 보니까 갤런 단위로 표시가 되고 차량의 사이즈도 피트 단위 이렇게 표현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들으시기에 단위가 1리터, 2리터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 가장 뒤쪽에 보시면 도메틱에 온수기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온수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량에 적용된 히터가 온풍만 적용이 되고 온수는 별도의 도메틱 온수기를 사용하시는 건데 23리터 용량을 가지고 있고 연료 자체는 가스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차량의 후면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의 후면부 상단에 보시면 후방 카메라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상시 후방 카메라라서 주행 중에 뒤쪽에 교통 흐름을 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 여기에는 사다리가 마련되어 있는데 위쪽에 태양광 판넬이나 여러 가지 것들 유지 보수를 위해서 있는 사다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다리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으면 아이들이 올라가거나 해서 이 높이들을 높여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사다리까지의 높이가 83cm 정도 된다는 것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견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요. 견인 장치의 허용 하중은 2286kg이고요. 수직 하중은 159kg 정도 되는 견인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견인 장치가 있는 경우에 상당한 강점이 있는데, 퓨지 23A 같은 경우에는 보셨다시피 수납한 공간이 상당히 작기 때문에 캠핑용 큰 짐들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단점이 될 수 있는 차량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견인 장치가 있게 되면 견인 장치에 연결해서 큰 외부 수납함들을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 상당히 강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뒤쪽에 보트를 연결해서 가시거나 레저용 자전거 등을 연결해서 가시거나 하실 때도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견인 장치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부분은 이 차량의 상당한 강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운전석 쪽 측면 뒤쪽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외부 샤워기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외부 샤워기를 위한 호스가 이렇게 제공되게 되고요. 이 커넥터를 여기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냉수, 온수 모두 사용하실 수가 있어서 몸이 더러워지거나 물건들이 더러워지거나 했을 때 이렇게 세척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아주 좋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외부 샤워기 옆쪽으로 보시면 두 개의 커넥터가 있는데요. 상단에 있는 거는 블랙 웨이스트 탱크 플러시 인렛이라고 해서 화장실에서 변을 보시거나 했을 때 저장되는 블랙 탱크가 있는데, 블랙 탱크 내부를 청소하실 때 사용하시는 단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물을 연결을 해서 사용하시게 되면 블랙 탱크 안쪽에서 이렇게 고압으로 물을 뿌려주게 돼서 블랙 탱크 안쪽을 한번 청소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시티필이 있는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청수주 입구 같은 경우에는 차량에 내장되어 있는 청수 탱크에 물을 채울 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 있는 시티필 같은 경우에는 외부 수전을 연결해서 직수로 물을 사용하실 때 사용하는 단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단을 열어보면 블랙 탱크와 그레이 탱크를 비울 수 있는 관이 마련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있는 커넥터에 블랙 탱크용 호스를 연결을 하셔서 정화조 쪽에 연결을 하신 이후에 먼저 왼쪽에 있는 블랙 탱크 레버를 당기시면 변을 보시거나 한 화장실에서 사용하신 것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고, 호스가 더러워져 있을 때 오른쪽에 있는 회색의 레버를 당기시게 되면 생활호수가 저장되어 있는 그레이 탱크의 내용물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한번 그 호스를 씻어주면서 전체를 비우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단으로는 이렇게 배출구가 마련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는데, 이것은 이 차량에 적용되어 있는 커민스사의 오난 큐지 2500 발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전기 시스템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2.5kW의 용량을 내는 발전기고, 연료는 가스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옆쪽으로 보시면 한전 인입구가 마련되어 있고 TV 튜너가 마련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쪽 타이어를 살펴보면 뒤쪽 타이어는 국내 소비자분들이 상당히 선호하시는 복륜이 적용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요. 대형 모터홈들을 구매하실 때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뒷타이어 복륜을 상당히 선호하시는 편인데, 유네버거 퓨지 23A에 복륜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당한 강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측면부에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관심 있어 하실 만한 측면 확장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유네버거 퓨즈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측면 확장이 특징인 차량이라고 볼 수 있는데, 퓨즈 23A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거실 공간이 확장되는 타입입니다. 확장되는 길이 자체가 195cm 정도 되고 확장되는 폭이 48cm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 공간이 추가적으로 확보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은 확장형 모터홈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상당한 강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상단으로 보시면 어닝이 추가적으로 마련이 돼 있어서 안쪽으로 쓰레기가 쌓인다거나 나뭇잎 같은 것들이 쌓여서 다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막아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렇게 확장형 모터홈을 적용했을 경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측면이 확장이 되게 되면 이쪽으로 무게 쏠림 현상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차량을 안정적으로 받쳐줄 수 있는 아웃트리거가 제공되는 것이 좋은데요, 퓨즈 23A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전동 아웃트리거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차량을 안정적으로 지지해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확장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것은, 전동 아웃트리거는 본인이 보면서 높이를 맞춰주고 내리는 것이 전동으로 되는 것일 뿐이지 자동으로 높이를 맞춰주는 것은 아니고요. 자동으로 높이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오토 레벨링 시스템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또 옵션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것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측면 확장부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수납함이 마련되어 있는데, 여기는 블랙탱크 호스를 수납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또 외부 수납함이 마련되어 있는데, 차량의 수납함이 큰 수납함은 없지만 최대한 수납할 수 있도록 곳곳에 수납함들을 마련해 놓은 부분은 유네바고에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운전석 출입문 보여드리겠습니다. 운전석 출입문 열어보면 사이드 스텝이 마련되어 있어서 오르고 내리실 때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연료 주입구 같은 경우에는 문을 열지 않고서는 연료를 주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이물질을 주입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방지되어 있어서 좋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차량의 연료가 가솔린인데 연료 탱크가 95리터 정도 돼서 연비가 낮아서 한번 주행했을 때 계속 주유를 해야 되면 그런 게 불편할 수 있는데, 95리터 연료통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유네바고 퓨즈 23A의 실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내를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적인 미국 모터홈들과 같이 좀 앤틱한 느낌의 실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한 가지 눈여겨보실 것은, 유네바고 같은 경우에는 미국 모터홈 브랜드 중에서도 저가형 모델을 생산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가구들 같은 경우에 좀 더 두껍고 좋은 재질들의 가구를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가구 같은 것을 한번 보시면, 아, 유네바고가 일반 저가형 모델을 만드는 브랜드는 아니구나 라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또 하나 눈여겨보실 것은, 퓨즈 23A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확장을 고려한 모델이기 때문에 확장을 하지 않았을 때도 이 내부를 쓸 수 있는지가 확장형 모델들을 보실 때 눈여겨보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퓨즈 23A는 뒤쪽에 11자 베드가 확장하지 않았을 때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샤워실이나 화장실 공간도 사용하실 수 있고, 여기 앉아서 소파를 사용하시고 하시는데도 또 부족함이 없어서 확장하기 힘든 환경에 갔을 때 모터홈을 사용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한다면 퓨즈 23A는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확장형 모터홈에서 분명히 확인하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기본적으로 확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폭이 2.2m 정도 되는 모터홈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확장한 이후에 전체 폭이 얼마나 되는지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확장을 해봤습니다. 확장을 하고 나서의 실내 폭은 268cm 정도 되는데요, 아까 외부에서 봤다시피 48cm 정도의 폭이 확장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장되는 길이 자체가 거의 2m에 육박하기 때문에 실내 공간이 상당히 넓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미국식 모터홈들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넓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식 모터홈들을 많이 선택을 하시는데, 그런 미국식의 특징을 상당히 잘 보여주는 차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거실 공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실 공간에는 측면으로 이렇게 2인이 앉을 수 있는 소파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길이는 106cm 정도 되고 허벅지를 받쳐주는 길이는 54cm 정도 됩니다. 54cm는 상당히 긴 공간이라서 성인 남성의 허벅지 거의 끝까지 받쳐주게 되고요, 여성분들이나 아이는 다리가 조금 뜰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은 4인 탑승이 가능한 차량인데요, 앞쪽에 운전석 조수석과 뒤쪽에 엿보기 시트 두 자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2점식 벨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2점식 벨트에 엿보기 시트라는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보시면 거실에 테이블이 없는데요, 이렇게 바닥면에 테이블을 설치할 수 있는 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봉을 연결하시고 탁자를 연결하시면 되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테이블을 설치해 봤습니다. 테이블을 보시면 사이즈는 65cm에 63cm 정도 되는 테이블인데요, 이렇게 두 명이 앉아서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테이블이고, 이 차량에는 스위블 시트가 적용되어 있긴 한데 조수석만 스위블 시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근데 테이블과의 거리가 상당히 멀어서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편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분이서 보통 여행을 하신다면 이곳을 고정적으로 거실 공간으로 쓰시고 같이 앉아서 식사하시거나 이렇게 사용하시기에는 충분한 공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거실 공간에 두 명 외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뭔가 하시고 싶다면 이 공간으로는 부족하고, 추후에 보여드릴 뒤쪽에 있는 11자 베드 쪽에 대형 테이블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큰 테이블과 많은 사람들이 둘러앉는 것을 원하실 때는 뒤쪽 공간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실 공간의 소파는 침대로도 변환이 가능한데요, 침대 변환하는 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등받이 쿠션을 제거를 해주고 시트를 들어 올리면 손잡이가 여기 있어서 이렇게 잡아서
확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등받이 쪽을 이렇게 회전을 시켜주시면 이렇게 평평하게 만드실 수가 있고, 제거했던 등받이를 이곳에 이렇게 꽂아 주시면 한 명이 충분히 주무실 만한 공간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침대의 사이즈는 전체 길이는 180cm 정도 되고요, 폭은 105cm 정도 되는데 거의 슈퍼싱글 정도의 크기라서 어른 한 명 정도는 충분히 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누워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키가 176cm 정도 되는데 180cm 정도의 길이라서 누웠을 때 불편함이 없는 사이즈고요. 성인 2명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겠지만 작은 아이 한 명 정도는 옆으로 또 추가적으로 잘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침대 변환 자체가 상당히 편하게 돼 있고, 이렇게 평평한 정도도 많은 쿠션들을 끼웠을 때 평평하지 않은 것에 비한다면 상당히 평평한 수준이라서 불편하지 않게 주무실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은 이 차량에서 좋은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실 소파 뒤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미국식 창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미국식 창은 이렇게 슬라이딩 방식으로 열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유럽식 창은 주행 중에 열 수 없는 반면에 미국식 창은 이렇게 주행 중에 열어놓고 사용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강점으로 생각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슬라이딩 방식으로 되어 있는 모기장도 같이 제공되게 되고, 상단에 이렇게 블라인드도 제공되게 돼서 저녁 시간에 가려놓고 사용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으로는 이렇게 눌러서 끄고 켤 수 있는 등이 마련되어 있는데, 유럽식의 뭐 디밍 기능이나 이렇게 세련된 방식은 아니지만 전형적인 미국식 등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또 스피커가 2개가 마련되어 있어서 거실 공간에서 음악 들으실 때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옆으로는 110V 단자 2개, USB 단자 2개, 그리고 12V 시가체까지 있어서 각종 가전기기들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부에 이렇게 장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밖으로 빼내는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미닫이 방식으로 되어 있는 수납장이고, 문은 2개로 되어 있지만 안쪽 내부는 크게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운전석과 조수석 위쪽으로 있는 TV와 멀티미디어 관련된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쪽에서 설명드릴 때 외부의 형상 자체는 벙커베드 공간처럼 생겼지만 침실 공간으로 쓸 수 있는 벙커베드가 아니라 멀티미디어 관련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30인치 TV가 기본적으로 제공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TV는 이렇게 열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열어보시면 안쪽에 오디오 튜너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USB를 연결해서 쓰실 수도 있고 블루투스도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 있어서 내부와 외부에 있는 스피커를 통해서 음악 감상하실 때 여기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뒤쪽에는 또 가전들 연결하실 수 있도록 110V 단자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TV 연결할 수 있는 TV 단자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 차량에는 기본적으로 무지향성 HD 안테나가 마련되어 있어서 여기에 TV를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일반적인 HD TV들은 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 그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TV 양옆으로는 이렇게 수납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양쪽의 수납함 모두 사각형 타입의 수납장은 아니지만 상당히 깊고 높은 수납장이라서 각종 물건들 넣어놓고 사용하시기에 상당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TV 밑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운전석과 조수석 상단으로 작은 짐들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는데, 선글라스 등 이런 작은 짐들 수납하시기에 좋은 공간으로 보입니다. 이제 주방 공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방 공간은 전체 크기가 115cm에 63cm 정도 되는 크기인데요, 옆쪽으로 확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들어 올려주시면 주방 공간을 확장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 수전이 상당히 큰 편인데 여기에 이렇게 막아 놓을 수 있는 판 자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곳을 또 조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오른쪽으로 도메틱 2구 가스레인지가 있는데, 가스레인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상판이 있어서 여기도 조리 공간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되어 있는 부분은 주방에서 요리하실 수 있는 공간을 상당히 크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주방 상단으로는 이렇게 2개의 등이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눌러서 켜고 끌 수 있고 하나는 위에 스위치가 있어서 켜고 끄실 수가 있고요, 그 옆으로 보시면 110V 단자 2개가 있어서 주방에서 가전기기들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수전과 가스버너를 좀 더 살펴보면 상판을 드러내 주시면 상당히 큰 싱크볼이 마련되어 있는데, 깊이 자체도 상당히 깊어서 물 튀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 이렇게 수전이 또 마련되어 있는데 이렇게 빼내서 사용하실 수 있고, 이렇게 절수 탭도 있어서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옆으로는 도메틱 2구 가스레인지가 있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전과 가스레인지 뒤로는 이렇게 블라인드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블라인드 소재 자체가 알루미늄처럼 보이는데 음식하면서 음식물이 튀었을 경우에 세척이 필요할 텐데 세척이 상당히 용이할 것 같아서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이 블라인드는 열어보시면 뒤쪽에 창이 마련되어 있어서 블라인드를 걷고 창을 열어두시면 음식하실 때 환기시키기에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방 상부에는 이렇게 2개의 장이 있는데요, 여기 있는 장은 하나로 트여 있어서 상당히 큰 짐들을 넣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장 같은 경우에는 아래 위로 2칸으로 나눠져 있어서 좀 더 작은 짐들 수납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주방 하단의 수납장을 보시면 아주 큰 수납함이 있어서 여기 큰 짐들 수납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에는 2개 수납함이 있는데
둘 다 아주 큰 수납함이라서 주방용품들 수납하시기에는 전혀 부족함 없는 수납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방 공간 위쪽으로는 또 맥스팬이 마련되어 있어서 요리하시면서 연기가 나거나 냄새가 나시거나 했을 때 주방 창과 함께 맥스팬을 가동하시면 상당히 환기시키시기에 좋게 되어 있고, 국내 유저분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옵션인데 기본 장착되어 있는 점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주방 공간 상단으로는 이렇게 에어컨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콜맨 마우사의 10 로우 프로파일 제품인데 아마도 10 NDQ일 것 같은데요, 용량 자체는 13500BTU가 되는 에어컨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국내에서 많이 사용하는 킬로와트 단위로 바꿔보자면 4kW 정도의 용량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냉방 용량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도메틱 캐리어 플러스가 3kW 정도 된다고 보시면 그것보다도 크기 때문에 아주 여유로운 냉방 용량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미국식에 적용되어 있는 콜맨 마우 같은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소음이 상당히 큰 편이라서 많은 분들이 교체를 하시곤 하는데요, 이 소음이 크게 거슬리지 않는 분들은 그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소음 때문에 거슬린다 하시는 분들은 도메틱 캐리어나 이런 것들을 옵션 작업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주방에 있는 전자레인지와 냉장고 보여드릴 텐데요, 상단에 이렇게 큰 전자레인지 있어서 사용하시기에 불편함 없을 것 같고, 하단에는 덴비사의 냉장고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열어보면 전체 용량은 133리터 정도 되는 냉장고고, 냉동실의 용량만 따지자면 43리터 정도 되는 냉장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는 220V 전원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네, 이제 후면 침실 공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퓨즈 23A 같은 경우에는 퓨즈 시리즈 중에서도 뒤에 A가 붙었는데 그게 뒤에 있는 11자 베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양쪽에 이렇게 침대가 놓여 있게 되는데, 두 개의 침대 모두 폭은 81cm로 동일하고요, 길이는 조수석 방향이 196cm 정도 되고 운전석 방향이 203cm 정도 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운전석 쪽이 이렇게 확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요, 이렇게 추가적으로 제공이 되는 쿠션을 여기에 놓게 되면 좀 더 길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차량은 판매를 위해서 등받이 쿠션을 이렇게 포장을 해 놓은 상태라서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양쪽 모두 등받이 쿠션을 놓고 소파처럼도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활용성 면에서 좋아 보입니다. 앞쪽 거실 공간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공간도 거실처럼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같이 제공되는 이 봉을 먼저 끼워 주시고 거실용 상판을 이곳에 이렇게 끼워주시면 테이블 높이도 적당하고 뒤쪽에 등받이까지 있다고 생각하면 4명, 5명 정도는 충분히 둘러앉아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좋아 보이고요. 다만 한 가지, 높이 자체가 높다 보니까 다리는 공중으로 좀 뜨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만 좀 감안하시면 상당히 여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공간은 침대 확장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침대 확장을 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침대 확장을 해보면 상판 2개를 여기 연결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2개의 상판을 연결한 상태에서 현재 포장해 놓은 등받이 쿠션 2개를 이 가운데 공간에 꽂아 주시면 상당히 큰 사이즈의 침대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 폭은 222cm 정도 나오고, 길이 방향으로는 현재 이 쿠션을 쓸 수 있는 길이만 봤을 때는 170cm 정도 나옵니다. 이 사이즈 자체가 킹 사이즈 베드보다 더 크기 때문에 상당히 여유로운 침실 공간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침실 공간의 이 뒤쪽 부분이 이렇게 리클라이닝이 되는데요, 리클라이닝 되는 각도가 그렇게 높진 않지만 기대서 사용하실 때 상당히 좋을 것 같고, 매트리스의 두께 자체는 10cm 정도 돼서 쿠션감은 상당히 좋은 매트리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앉았을 때 높이 자체가 90cm 정도 되는데요, 성인 남성인 제가 앉았을 때 머리가 닿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일어나시거나 할 때 머리가 부딪힌다거나 이런 것들도 없도록 충분히 고려돼서 설계됐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침실 위쪽으로는 이렇게 눌러서 켜고 끌 수 있는 등이 2개씩 각각 마련되어 있고요, 상단에 스피커도 마련이 되어 있고, C가잭 단자 그리고 USB 단자도 여기 마련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구니까지 있어서 주무실 때 핸드폰 등 보관하실 때 놓을 데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상당히 세심하게 고려해서 설계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운전석 쪽 침실 공간도 비슷한데요, 한 가지 다른 것은 여기 있는 스위치와 여기 있는 컨트롤러가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 있는 스위치는 침실 전체 공간의 등을 켜고 끌 수 있는 스위치라고 보시면 되고, 옆에 있는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이 차량에 적용되어 있는 서버밴사의 히터를 조절할 수 있는 컨트롤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침실 창은 거실과 동일하게 미국식 창이고요, 미닫이로 여실 수 있고 모기장 마련되어 있고요, 이렇게 블라인드가 있어서 주무실 때나 이렇게 빛이 들어오지 않도록 가려놓고 사용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침실 상부에는 양옆으로 동일한 사이즈의 수납함들이 있는데요,
앞에서 보여드린 수납함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미닫이 형식으로 돼 있고 상당히 큰 사이즈의 수납함이라서 많은 짐들을 넣고 사용하시기 부족함 없을 것 같습니다. 침실 하부 쪽으로도 장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조수석 쪽 수납함은 이렇게 크게 마련되어 있고 수납함 아래쪽으로는 110V 단자 2개가 있어서 전자기기들 사용하실 수 있고, 옆으로는 퓨즈 박스가 있고요, 옆으로는 히터 토출구 마련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쪽 하단에도 이렇게 수납함이 있는데, 여기는 거실 테이블과 침실 쪽 테이블 2개를 수납할 수 있고 거실 쪽 테이블의 다리도 여기 수납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리고 하단으로 또 깊은 수납장이 마련되어 있어서 수납 공간 자체는 아주 많이 마련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침실 공간 쪽을 항상 설명을 드릴 때 거실 공간과 좀 분리가 되면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퓨즈 23A 같은 경우에는 기존 리뷰에서 이런 것들을 가리는 부분들이 없어서 저는 이 공간을 가릴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와서 차량에 있는 것들을 보다 보니까 커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커튼을 칠 수 있는 고리들도 위에 마련되어 있는데요, 한번 커튼을 쳐서 어떻게 공간 분리가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커튼을 쳐봤는데요, 보시다시피 거실 공간과 침실 공간을 완전히 분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앞에서 다른 분들은 시간을 보내시고 주무실 분들은 뒤에 가서 주무실 수도 있고, 공간을 분리해서 잔다고 했을 때 서로 방해받지 않고 잘 수 있도록 커튼을 칠 수 있다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좋아 보이고, 유네바고 퓨즈 23A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고려해서 설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화장실 및 욕실 공간 보여드리겠습니다. 침실 뒤쪽으로 화장실 및 욕실이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 문을 이렇게 닫아주시면 별도의 공간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욕실 공간인데요, 욕실은 크기가 79에 76에 위쪽으로 이렇게 좀 파여 있어서 높이는 2m 정도 됩니다. 성인 남성이 이렇게 샤워한다고 봤을 때도 좁은 공간은 아니라서 사용하시기 좋을 것 같고, 이렇게 가릴 수 있는 가림막이 제공이 돼서 샤워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샤워실 수전을 한번 살펴보면 냉수, 온수 모두 사용하실 수 있고, 샤워기는 이렇게 생겼고요. 위쪽으로 이렇게 봉이 있는데, 봉 같은 경우에는 빨랫감들을 여기 걸어놓고 건조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샤워실 상부에는 이렇게 팬이 마련되어 있어서 안에 습기 같은 거 제거하실 때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세면대와 수전은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면대 위쪽으로 이렇게 거울도 마련되어 있고 등도 마련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세면대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수납함이 있어서 화장실 용품들 수납하실 수 있고, 그 위에는 110V 단자 2개가 있어서 드라이기나 이런 전자기기들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데포드의 미국식 변기가 마련되어 있는데, 열어서 앉아보면, 네, 이렇게 변기에 앉아봤는데요, 확실히 미국식 변기는 좀 더 덩치가 큰 미국 사람들이 앉기 때문에 좀 편안한 착자감을 보여주고, 앉았을 때 벽면에 무릎이 닿는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없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변기 하단에는 물을 내리는 레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변기 옆쪽으로는 큰 창이 있어서 환기시키시기에 좋고, 블라인드도 설치되어 있어서 가리고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화장실 상단으로는 이렇게 큰 수납함이 있는데, 열어보시면 옷장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고요. 침실 공간 쪽에 테이블, 다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상당히 큰 사이즈의 수납함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옷장 아래쪽으로는 2개의 큰 수납함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벽 쪽으로는 3개의 스위치가 있는데요, 이 스위치는 욕실 전체에 등을 켜고 끄는 스위치고, 여기 있는 스위치는 세면대 위쪽에 등을 켜고 끄는 스위치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워터펌프의 스위치가 있어서 화장실 사용하러 오셨는데 워터펌프를 안 켜고 오셨거나 했을 때 여기서 바로 워터펌프를 켤 수 있도록 스위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부에는 일반적으로 미국식에서 많이 사용하는 약들을 수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장이 마련되어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운전석 공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운전석의 시트는 가죽 시트로 되어 있어서 착자감이 좋은 편이고요. 시트 조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레버를 당겨주시면 등받이 각도를 조절하실 수 있고, 앞뒤 조절은 밑에 있는 레버로 하시면 되고, 시트의 우측편에 럼버 서포트 다이얼이 있어서 요추 부분 지지할 수 있도록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텔레스코픽 기능이 적용되어 있는데,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조절이 되고, 또 앞뒤로도 이렇게 조절이 가능해서 본인의 체형에 맞게 스티어링 휠 조절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차량의 시트 높이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높은 편이라서 키가 크신 분들도 사용하시기에 불편함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운전석 쪽 살펴보겠습니다. 스티어링 휠 좌측으로는 선택 버튼들 마련되어 있고, 아래쪽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관련된 버튼들이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음량 조절 버튼 마련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차량의 계기판을 살펴보면 좌측에는 RPM 게이지 있고요, 오른쪽으로 속도계가 마련되어 있는데, 미국식 차량이기 때문에 큰 바늘은 마일 표시고 안쪽으로 킬로미터 표시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가운데로 트릭 관련된 정보들 보실 수 있고, 왼쪽에 연료 게이지, 오른쪽으로
기본적으로 냉각수 온도 게이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옆쪽으로는 라이트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있는데 수동 방식이고요. 그 좌측으로는 사이드 미러 각도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파워 윈도우 버튼 자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대형 컵홀더 마련되어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위쪽으로는 후방 카메라 모니터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아까 후면부 설명드릴 때 보여드렸던 상시 후방 카메라라서 운행 중에 교통 흐름들 보시면서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 가운데는 터치 파넬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음악 관련된 것, 전화 관련된 것, 내비게이션 관련된 것들이 있는 포드에 기본 센터 파넬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음량 조절이라든지 이런 부분 마련되어 있고, 비상등 버튼 여기 있고요. 공조장치 같은 경우에는 수동 공조장치라서 본인이 온도 조절하시고 풍량 조절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 옆으로 12V C가책 단자 마련되어 있고 USB 단자 마련되어 있고요. 대형 컵홀더 마련되어 있고 12V C가책 단자 하나 더 마련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USB 단자가 하나 더 마련되어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에는 6단 자동 변속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위네바고 퓨즈 23A에 대한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퓨즈 23A에 대한 제 전체적인 느낌은 거실 확장을 통해서 상당히 공간을 넓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매력적으로 보였고, 후면에 있는 11자 베드가 있어서 침실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것, 그리고 세부적으로 커튼이 있다든지 공간을 좀 더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해 준다든지 필요한 곳곳에 전기 단자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위네바고가 얼마나 세심하게 모터홈을 설계하는지를 볼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한 강점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사실 저는 유럽형 모터홈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또 유명한데요, 미국식의 투박함들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위네바고 퓨즈 23A 같은 경우에는 투박함 속에서도 세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아, 미국식의 매력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느껴질 수 있는 차량이라서 제 개인적으로는 미국식에 대한 인식을 좀 더 바꿔줄 수 있는 차량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와서 직접 한번 보시고 얼마나 매력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전체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이었을 텐데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